자, 우리 무리함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식의 계산을 먼저 조금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거야. 자, 무리식의 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 사실 어떤 식으로 뭐 합차를 이용해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다뤘었던 주제니까, 그래서 아마 유형 2번까지는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쭉쭉 해주면 되겠고, 이제 유형 3번부터 본격적으로 무리함수가 시작되는데, 무리함수가 유리함수에서 그냥 조금 더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쉬운 개념으로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 그리고 루트가 혹은 그 제곱근이 어떠한 상황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어떠한 성질 때문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봐. 당연히 루트 속에서는 이것밖에 못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밖에 안 들어갔었는지, 자, 그 정도만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린 지금 일단 계산부터 일단 쭉 한 다음에 무리함수의 성질을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654번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갈 거야. 자, 굉장히 조금 반갑다. 왜 반가워? 우리는 합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 즉 x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그냥 바로 보자마자 x라고 나올 수 있으면 좋아.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우리는 어차피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할 때 쌤은 여기에서 분모를 양수로 가게끔 잡는다. 자, 그러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루트 x 플러스 2에서 플러스 루트 x를 동일하게 곱해주게 된다면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분모에서 2가 나오니까 분모에서는 2밖에 안 나오니 사라지는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정답이 이거야.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가 정답이 되겠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가 뭐야? 자, 얘를 그냥 통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래? 각각 유리화해서 해도 정말 좋은데, 자, 그런데 이미 어차피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되냐? 통분을 해주면 그냥 얘끼리 곱해주는 거니까 뭐가 보여? 합차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인 것도 당연히 보이니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했을 때 뭘 하고 싶냐? 뭐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일로 가서 어떻게 된다? 사실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게 보이네. 그래서 우린 제곱 빼기 제곱은 인수분해를 통하여 합차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더한 거에서 뺀 거를 서로 곱해주기만 하자. 이 루트 x에다가, 자, 그 다음 빼준 거 마이너스, 일단 곱하기야, 중간에 있는 건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이니, 자, 여기에서 일단 플러스 없애주고 4 루트에 x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해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계속 하던 것만 할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자, 이제 4번 어떻게 할 거냐. 얘도 통분할 건데 어차피 뭐야, 얘에서 얘 곱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 즉 4에서 x 플러스 4를 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x만 남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린 뭐가 된다?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이렇게 곱해질 수밖에 없으니, 자, 그래서 곱해줄게. x에다가 2 빼기 1 루트에 x 플러스 4, 자, 요거에서 이제 더하기 플러스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4. 자, 이러면 사실 어쩔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자, 소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눈에 훤히 보여.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4x만 남으니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던 대로만 하자. 하던 대로만 그냥 뭐 잘 통분해서 하면은 되겠다. 자, 그래서 655번. 자, 이 경우는 그냥 유리화 때려서 끝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는 뭐가 보이냐? 사실 뭐 유리화를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함수 얘기할 때 부분 분수화를 한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조금 더 시각이 넓어졌을 수도 있긴 하거든. 자, 어차피 모두 몇 칸 차이? 모두 2칸 차이라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차피 분모에서는 2밖에 안 남는 게 보인다. 자, 그럼 2분의 이제 싹 할 거야. 얘에서 얘 뺀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에서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4에서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6. 이제 끝났네. 왜? 어차피 중간에 있는 것들이 싹 소거돼서 나타내는 형태라는 게 확실해질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6이라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제 끝났고 이제 656번, 7번 한번 풀어볼게. 자, 656번. 지금 이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따가 얘기할 무리함수에서의 약간의 힌트가 될 거야. 얘가 실수가 된다. 우리는 실수랑 나뉘는 게 뭐였지? 허수였어, 사실. 허수라는 게 실수가 아닌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애초에 허수 단위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 그럼 우리는 허수라는 거는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간 상황을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더해서 실수가 되는 거 그 말인즉슨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그냥 둘 다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값의 범위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x의 값은 여기에서 합쳐지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 이 아래쪽의 식을 보면은 이걸 이제 드디어 쓸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제발 한 번만 쓰자. 절대값 x 플러스 3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4 그 다음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얘가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3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미 마이너스 있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 x-4 플러스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3x만 남는 게 눈에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상수항 사라지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3x가 마무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다음 문제 657번으로 가볼 건데 방금 전에 656번에서 얘기했던 게 허수의 성질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으면 쌤이 아래쪽에 적어놓은 얘를 한 번씩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냥 정리해 같이 하면 좋아. 내신 대비 때는 한 번씩 꼭 이렇게 등장할 거니까. 자, 우리는 허수라는 걸 배우고 나서부터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곱근을 정리할 수 있게 됐거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음수의 제곱근인데 이 음수의 제곱근에서 특이한 상황 정확하게 딱 두 가지만 관찰이 됐다라는 건데 두 가지 상황이 전체적으로 뭐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A랑 B를 곱해서 이렇게 루트 속에 들어간 A랑 B를 곱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루트 A, B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외사항을 항상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야. 자, 음수의 제곱근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싶냐라고 하면 예외사항이다. 예외상황. 예외적인 상황 자체를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만 잘 기억을 해주고 이럴 때만 쓰고 싶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둘이 곱했는데 음수가 한번 밖으로 삐져나오고 자, 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의 b분의 a로 나오는 상황. 자, 이 상황 자체 여기에서 일단 결과를 정말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때는 뭐다? 자, 이때는 A도 음수, B도 음수겠구나. 자,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 이 상황에서는 어떠냐? A는 양수, 분모만 음수가 돼야 되겠다. 자, 이때는 분모의 실수화 과정을 통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i를 곱해주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외상 두 가지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거든. 이때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A랑 B가 0이 아닐 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만 제외하고는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당연히 뭐야 이거 당연히 루트 AB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외 사항을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히 이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봐. 이 문제 보아하니 분모분의 분자가 있는데 그게 음수가 취해져서 밖으로 나온다. 그 말인즉슨 분자는 x-1은 양수, y 플러스 2는 뭐다? 음수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 x는 1보다 크고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줄 수 있어? 너무 반갑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빼기 1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y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는 뭐다? 어차피 양수다. y는 뭐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주는 거리. 뭐야. 쏘리. 자, 이거 y값의 범위를 이상하게 적어놨네.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보다 애초에 작은데 거기서 또 음수를 해주니까
0보다 작겠지. 자, 그러면 x에서 y를 빼주자.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자, 그래서 그냥 x 음수니까 마이너스 묶여서 y 빼기 1.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대로 부호 변화 없이 괄호치에서 나오겠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x 사라지고 y에서 플러스 y,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 해주니까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1만 이렇게 남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마무리 되겠다. 이제 그 다음 바로 658번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볼게. 단순 계산이야. 자, 우리 대표해제 2번부터 쭉 볼 건데 이런 상황에서 쌤이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게 뭐였지? 먼저 대입해서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서 먼저 분모 분자를 일단 유리화시킨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대입하든 말든 할 거야. 자, 그래서 어차피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는 걸로 가면 분자가 어때? 분자도 그냥 전체적으로 얘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완전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됐고 그럼 분모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빼고 하니까 2밖에 안 남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어차피 2x밖에 안 남는 거 보이겠지? 뿔마 1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루트 속에서 곱 연산 때려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어차피 구한 건 뭐야? x 플러스 루트에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왜? x의 제곱은 2니까 2에서 1 뺀 거에 루트 씌우면 1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658번은 굉장히 매가리 없이 끝났고 659번 자, 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각각 유리화해서 할 수 있어. 그것도 좋아. 하지만 쌤은 이걸 한 방에 처리하고 싶어. 어차피 방금 전에 봤다시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게 되면은 어차피 소거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분모에서 통분해주면 어차피 합차가 나올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해. 자, 그 다음 우린 뭐 하자?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게 되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라는 게 보이고 자, 여기에서 주목해봐.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면 중간에 붙어있는 2루트 x 마이너스 2루트 x가 사라지는 거 보이지? 자, 그러니까 어차피 남는 게 뭐일 수밖에 없겠구나? 2배의 x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얘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자, 2배의 6 플러스 2루트 3이다. 자, 이렇게까지 왔어. 자, 이제 뭐 하자? 유리화 해주자. 얘에서 얘 뺀 걸로 갈게. 루트 3 빼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자, 그러면 분모는 2밖에 안 남으니까 3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빼기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루트 3 곱해서 3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유리수 부분은 사라지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야? 3 루트 3에서 루트 3 빼주면 2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659번은 정답이 2루트 3 굉장히 쉽게 끝났어. 자, 660번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 먼저 구해놔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 뭐냐? 이거야. x 플러스 y. 요거 구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x 곱하기 y는 더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아. 이건 당연히 문제꼴에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으면 굉장히 좋겠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어차피 분자에서는 x 빼기 y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제곱 합이겠지? 그럼 뭐가 사라진다? 중간에 있는 게 그냥 쑥 소거된다. 그럼 남는 게 뭐야? 2배 x 플러스 y만 남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확신이 이제부터 들 것이고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게. 더해주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걸 그냥 한 번씩 더 하면 돼. 자, 어차피 분모에서는 제곱 빼기 제곱 1밖에 안 남고 분자끼리 제곱해서 합해주면 6밖에 안 남겠지? 그럼 얘는 빼준 거니까 중간에 있는 게 아까 전처럼 소거되는 게 아니라 중간 거 2배 때려주게 되면 4루트 2밖에 안 남을 거야. 자, 그래서 x 플러스 y는 지금 몇이야? 6이고 x 마이너스 y는 4루트 2 확실하지? 그래서 이제 뭐 이거 2를 미리 나눠서 해주면 2루트 2분의 x 플러스 y가 몇이야? 6이네. 그러면 2분의 3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끝. 자, 660번까지 끝이 났고 661번 한번 같이 봐볼게. 자, 661번 보아하니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느낌이 어때? 뭔가 느낌이 구하는 값 자체가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문제는 나는 소거형이다 라는 걸 되게 많이 티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소거형이 어떻게 나오냐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 자체를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칸 차이 나는데 두 칸이 있네. 뭐야, 끝이야. 그래서 분모 유리화 해주게 되면 얘에서 얘 뺀, 즉 2만 남게 되겠고, 얘가 빼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 루트 n 빼기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쌤은 이렇게 한번 적기 시작해 볼게. 왜? 우리는 소고형의 기본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관계가 나올 건데, 그러면 주어진 식 자체를 관계식을 절대값이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놓으면 훨씬 더 관찰하기 쉽겠다라고 항상 얘기해줬어. 자, 그래서 2 넣고 4 넣고 6 넣고까지만 해볼게. 자, x에다가 n의 값에다가 2 한번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n에다가 몇 넣은 거야? 2 대입한 거야. 두 번째, n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7. 뭔 소리야? 5지? 자,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 6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7. 자, 우리 이제 슬슬 확신이 들 거야. 자, 그럼 어차피 어디까지 갈 거냐? 몰라. 모르겠지만 m값까지 대입했을 때를 얘기하고 싶나 봐. n-1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몇보다 크다? 8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는 자연수 m 중에서 짝수를 구하자는 거야. 그럼 어차피 남는 게 뭐일 수밖에 없다? 양끝만 남을 수밖에 없으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 자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만 남는다라는 게 확정적일 거야. 이게 몇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은 넘겨서 제곱해주면 81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m은 80보단 클 수밖에 없겠지?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81이라고 적어서 틀렸으면 너무 슬퍼. 왜? 문제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으면 짝수 m의 값을 구하자. 그래서 짝수 m의 최소값은 82가 나오겠다. 그래서 소고형에 너무 우리가 이번 교재를 같이 풀어보면서 소고형 자체가 진짜 획일화된 유형이라는 게 되게 느껴지지? 이게 정말 그냥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소고형이 보이면 진짜 하던 대로 그냥 절대값 작은 거 큰 거 놓은 다음에 그냥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대입해봐. 대입해서 어차피 뭐가 남는다? 양끝 값만 남는다. 정말 많이 해보다 보면은 솔직히 대입 없이도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쭉 연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소고형은 정말 이렇게 쭉쭉 쉽게 나타낼 수 있으니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연산은 끝이 난 거야. 이제 바로 그 다음 이어가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쭉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 무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는 얘기할 게 정말 많이 없어. 왜냐하면 무리수로 이루어진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함수야. 일단 적어도 함수래. 그러면 y는 뭐 fx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를 기억해줘야 돼.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점근선 자체는 분수함수에서 정의됐던 거였으니까 분수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그냥 분모 분자에서 분모에 사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컸어. 그래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린 그거를 이제부터 분수함수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었고, 그럼 무리함수는 뭐야? 쌤이 지난 시간에나 뭐 유리함수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무리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건 뭐였지? 제곱근이었어. 그러면 제곱근 안에, 즉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얘는 그냥 무리함수로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맞아,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 무리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꼴 자체는 루트 x 이렇게 나오겠지? 뭐 여기 앞에 x 앞에다가 a를 곱하든 말든 그것도 사실 기본형이니까. 자, 그러면 우린 얘를 예시로 들면서부터 이제 뭔가를 시작할 건데, 함수야. 함수면 그럼 당연하게도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함수면 그래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래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할 건지 뭐 아니면 어떻게 그려질 건지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뭐야? 이게 잘 생각해봐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뭘까? 공통수학 1에서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쌤이 하나 좀 강조를 해줬던 게 사실 있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부터는 이 실수의 성질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긴 해. 왜냐?
모든 걸 이미 애초에 실수라고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거든. 왜냐하면 실수가 아닌 순간부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서부터는 사실 허수를 만날 일은 그렇게 크진 않다. 공수 1, 공수 2에서만 가끔씩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이유는 그냥 뜨문뜨문 등장하니까 실수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실수의 성질 총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뭐야? 어디 상에 표현할 수 있냐? 자, 얘는 기본적으로 수직선 위에 대응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 두 번째 성질은 항상 실수는 제곱을 해서 뭐가 된다? 무조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뭔가 당연히 뭘 쓸 것 같아? 자, 지금 무리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성질을 쓸 수밖에 없거든. 이게 왜 이걸 쓸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수직선 위에 대응된다라는 건 사실 뭐야? 수직선 두 개가 수직하게 만나는 상황 자체를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좌표평면이라고도 표현했었고, 그러면 좌표평면은 뭐야? X축, Y축이 각각 수직선으로서 수직하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된다, 즉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만? 당연히 실수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허수는 좌표평면 위에 표현 못해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 허수라는 건 사실 얘는 그 표현하기 위한 평면이 또 따로 존재해. 뭐 배울진 모르겠지만 복소평면이라는 평면 위에서 이걸 정리할 거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이 공수2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신 대비할 때 공수2 내신 대비를 할 때 대수에서 만약에 너네들이 선행을 많이 나갔어. 삼각함수까지 나갔어. 삼각함수까지 나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씩 곁들여서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거 없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허수를 표현하기 위한 평면 자체는 복소평면에서만 얘기할 거고 이거 좀 많이 어려워. 진짜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긴 하겠구나. 자, 그러니까 쌤이 이걸 굳이 왜 얘기했냐? 허수를 표현할 수 있는 평면 자체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실수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는 자, 허수는 뭐였지? 허수 단위 자체가 루트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것부터 시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이 상황에서 뭐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제한 조건이 덧붙어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x의 값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우리는 확실한 기본형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유리함수에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게 그때는 정확히 딱 하나만 표현했으면 됐어. 왜? 뭐 어떤 식이었지?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a 그냥 얘도 기본형으로 가자. 그냥 이렇게 비례상수가 이렇게 접혀져 있을 때 어떻게만 하면 됐었냐? 단 x는 0이 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분모에 0 들어가는 상황 아직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도 있었고 무리함수에선 그 루트 속에 들어간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양수기만 하면 된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쉬워. 생각보다 이게 한 번만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냥 뭐야? 루트 속에 들어간 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자,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얘기하고 평행이동 관계 얘기하고 이제 끝내고 바로 문제 쫙 풀 거야. 자,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첫 번째로는 y는 루트 x. 정말 쉽게 갈 거야, 맨 처음은. 자, 그러면 얘는 다른 그래프랑 좀 다르게 뭐가 존재를 하냐 이거야. 다른 그래프들이랑 좀 다르게 평소에는 우리가 제한 조건을 뭔가 1대1 대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이 꼭지점보다는 오른쪽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잡았었지. 하지만 무리함수는 조금 특이하게 미리 이미 잡혀져 있다라는 거야. 그런 범위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얘기하고 싶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y값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0에서부터 시작을 하네. 자, 그래서 좌표평면 한번 대략적으로 쭉 한번 그려봐 볼게. 자, 이런 상황이 있어. x축, y축 원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시작점이 어디다? 시작점이 0,0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리함수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지? 점근선의 교점 자체를 0,k라고 여기서 0,0이었지. 그래서 뭐 평행이동 어떻게 왔다 갔다 시켰을 때 먼저 구했던 게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 혹은 점근선이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구하기 시작을 해야 되냐? 느낌상 어때? 얘는 뭐부터 구하기 시작하냐? 시작점부터 구하고 시작한다.
자, 시작점이 뭐야? 0,0에서부터 그 이후의 상황을 추론하기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좋냐면 이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것처럼 쌤이 이따 한번 쫙 설명을 해줄 거거든.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일단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자, 그것만 판단하면 정말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0,0을 시작점으로 하여 자, x에다가 몇 대입하고 싶냐? 쌤은 일단 기본적으로 1, 4, 9, 16 이런 식으로 뭘 대입했어? 제곱수를 한번 대입을 해보고 싶었어. 자, 그래서 4대입, 1대입하면 1, 4대입하면 y값은 지금 여기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야? 경향성을 따지자. 그럼 봐봐. x의 값이 커지는 범위만큼 y 값이 그만큼 커져?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가는 쪽은 어디라는 거야? x 좌표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y 값이 1, 2, 3, 4 사실 4까지 갈 수도 없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1 잡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2 나오니까 여기를 한번 4라고 잡아보고 자, 그러면 한 번만 해줄 거야. 한 번만 이렇게 쭉 해보자. 여기 쭉 그려봤을 때 9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 6, 8, 9 한 이쯤이겠다. 자, 그래서 이쯤 이렇게 만난다 해서 뭐 해주면 돼? 그대로 1,1, 4,2, 9,3 이렇게 지나니까 어떻게 지난다?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돼. 사실 미리 얘기를 해줄 건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냥 좀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한 번만 얘기할게.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 원점에서 즉 시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나중에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거야. 미분이긴 한데 사실 미분 적분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 시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정말 기울기가 무한한 상황으로 그냥 x는 뭐 p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좋아. 그래서 이 함수가 그대로 돌려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심지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뭐라는 거야? y는 루트 x라는 거고 얘는 점점 계속 커지긴 커져. 그런데 폭이 엄청 늘어나는 것뿐이야. 점점 가면 갈수록 x값이 이 간격이 계속해서 커지긴 하는데 그때 y값도 점점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먼저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은 x의 값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x의 값이 0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상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겠고 그렇다면 치역은 어때? 치역은 시작점이 어디야? y 값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해서 간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면 y는 루트 x는 뭐예요? 증가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맞긴 맞아. 그래서 증가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추론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고도 말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뭐 대칭이도 막 이렇게 시켰을 때는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역함수 즉 이차함수와의 교점을 추론했을 때는 y는 x 위에 정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가 어때? 사실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왜? x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쭉 가고 y도 사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쭉 간다. 오케이? 우리는 그냥 y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원소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거는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상에서는 무한대에 대한 정의를 얘는 이게 사실 관점이 갈리거든. 나중 가면은 좀 많이 나중일 거야. 대학교 과정에서 얘는 뭐 개수를 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해.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는 무한대에 대한 정의를 점점 그냥 계속 커져가는 상태다라고만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래서 개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대응을 시킨다라는 거에서 나중에 가서 쌤이 좀 더 신기한 거 몇 개를 알려줄게. 무한에서는 개수가 별 의미가 없는 게 한 번만 얘기해 줄까? 개수. 이건 너네들이 한번 잘 고민해봐. 짝수의 개수.
자연수 개수. 뭐 여기에서 어차피 둘 다 무한대인데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건 쉽게 설명이 안 되거든. 이거는 너네들이 한번 설명해봐. 생각 한번 해보고 얘네 둘이 당연히 자연수가 더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에 대해서는 개수를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빡세서 우리는 상태, 그냥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라고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도 y값이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엄청 커져 몰라 계속 커지니까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이 있는 모든 원소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냥 그렇게 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조금 세긴 했는데 무한대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커져가는 상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이제 뭐 그래프는 다 끝났어. 이 상태에서 뭐 평행이동도 얘기하고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먼저 쭉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쌤이 케이스를 총 4가지를 나눠줄 거거든. 이 4가지가 생각보다 많이 쉬우니까 잘 한번 기억해봐. 우리는 방금까지만 하면 방금까지는 기본형을 다뤘어. 지금도 일단 기본형을 다루긴 다룰 건데 y는 루트에 ax로 조금 관점을 옮겨볼게. 자, 옮겨볼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있을 수가 있지? 보자마자 우리는 a 값이 음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 좋을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음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 왜 정의가 될 수 있을까? 되긴 돼. 그래서 무조건 되니까 이 케이스들을 총 4가지를 갈라서 설명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줄 건 먼저 2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 a 값이 양수일 때 우리가 방금 봤던 거야. y는 그냥 루트 ax에서 이때 정의역이 어떻지? 정의역 자체가 그냥 정의역은 x의 값은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자, 이거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줄게. a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x의 값은 뭐야? 그냥 0보다 크면 그만이네? 그럼 정의되잖아. 그럼 오케이. 정의역 확인됐어. 두 번째, 치역은 뭐다?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 방금 전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자, 얘도 시작점이 어디다? 0,0에서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해.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자, 요거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한번 봐볼게. 음수일 때. 그러면 뭐야? 어차피 식은 똑같아. y는 루트 ax인데, 자, 여기에서 뭐야? ax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리함수가 정의되잖아. 자, 그러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가 되기 위해서 그때 x의 값에, 즉 정의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야? 어차피 0,0 지나는 건 확정이잖아. 그런데 a 값이 음수네.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봐. 루트에 마이너스 x가 얘가 정의되기 위해선 x가 모이기만 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정의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다시 보라고. a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오른쪽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음수일 때, a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즉 x의 개수가 음수라면 뭐야? 안에 들어있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덩어리 자체가, 진짜 쉽게 생각해봐. 이 덩어리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어디에서? 실수, 즉 좌표평면 위에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x가 그럴 때는 0보다 작기만 하다라면 상관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때의 치역은 어떨 수밖에 없어? 뭐야? 아까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y는 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자, 요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루트 x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가는 관계였고, 얘는 일단 대칭성이 어떨까?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간 y축 대칭이라는 게 보여.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 두 번째 그래프, 얘를 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0,0에서 시작을 하여 어떻다? y축으로 대칭이 될 거다. 오른쪽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냥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오른쪽과의 경향성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봐.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간다. 그래서 방향이 어디다? 왼쪽 방향이다.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세 번째를 그려볼 건데, 얘기해 줄 건데, 세 번째는 뭐냐?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x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y는 그냥 루트 ax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부터 y는 마이너스 루트 ax에 관련해서 정리를 시작할 거거든. 자, 똑같아. 그냥 똑같으니까 잘 들어봐. 이때는 뭐야? a 값이 양수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또 뭐야?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야? 밖에 음수가 붙어있는 거 솔직히 신경이 쓰여 안 쓰여? 솔직히 안 쓰이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X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A 값은 이미 양수야.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만 양수가 되기 위해서 이때의 정의역은 뭘까? 정의역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치역은 어때? 치역 어떨까? 치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야. 그러면 오케이, 이 전체는 양수겠지. 거기에 음수 붙었네? 뭐야? 그러면 이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괜찮나? 네 번째도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 정리하고 다시 이제 쭉 한번 해보면, 자, 네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즉 이 상황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의 ax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만 신경 쓰고 싶어? 어차피 안쪽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만 양수면 된다고. 근데 a 값이 뭐야? a 값이 음수야. 그러기 위해서. 근데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로 가기 위해서는 뭐야?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정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x는, 즉 정역은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치역은 뭐야? y는 어차피 음수겠지. 왜? 루트 속에 들어간 게 양수면 어차피 밖에다 마이너스 붙여버린 순간 어차피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빨간색, 네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서 세 번째를 요거, 네 번째를 요거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 자, 이게 뭐라고? 이게 세 번째. 이게 몇 번째? 이게 네 번째 그래프야.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냐? 대칭성 얘기하고 싶어서. 원래의 함수에서 어떻게 대칭시켰길래 이렇게 나와? 얘는 x축 대칭이겠구나. 왜? y 대신 마이너스 y 넣으면 어차피 우변부호가 싹 바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x도 바뀌고 y도 바뀌어. 뭐야 이거? 원점 대칭이네. 그래서 사실 원함수 그래프 자체를 x축,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겠더라.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세 번째 그래프 어떻게 한다? 0,0에서 시작을 하여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간다? 네 번째 그래프는 원점 대칭 시켜서 이렇게 가겠더라. 자, 그러면 약간 어떤 게 보이나 혹시? y축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그려진 거, 왼쪽에 그려진 게 각각 뭐처럼 보여? 2차 함수처럼 보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실제로 조금 눕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을 거고. 자,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때는 뭐야? 이때 y는 루트 ax라고 잡았을 때 있잖아. 루트 ax라고 잡았을 때 그냥 뭐야? a는 양수일 때. 자, 그럼 이때는 뭐야? a는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건 뭐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인데,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뭐다? 이때 a 값은 양수다. 네 번째 그래프는 a 값은 음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줄게. 우리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 바깥쪽에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나와 있어.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어떻다고? 어차피 x축 위에서 그려질 거라고. 이게 평행이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차피 위에서 그려질 거고, 만약에 음수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뭐야? x축 아래쪽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겠지. 왜? 우린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부호 따위는 그냥 너무 쉽게 판단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a 값이 양수, 음수인지에 따라서 정의되기 위해서 만약에 a 쪽에 들어있는 게 그냥 양수야. 뭐야?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오른쪽에 그려버리고 싶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 뭐야?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 값 자체가 양수로 가기 위해선
x가 0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냥 쭉 정의만 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잘만 이해를 하면 있잖아.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야, 아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해를 조금만 하려고 노력을 해볼래? 제곱근의 성질을 조금만 잘 이해를 하면은 어차피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양수여야 돼.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루트 바깥쪽에 음수가 붙어 있으면 뭐야, 그냥 x축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그냥 뭐 위아래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루트 바깥쪽에 양수야, 그럼 위쪽에 그려지고 음수야, 아래쪽에 그려지고 안쪽에 양수야, 오른쪽, 안쪽에 음수야, 왼쪽,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대응시키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다라기보다는 이해만 한 번만 확실하게 잘해놓으면 중간중간 이차함수 개형 따지는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잘 정리해놓으면 별 문제 없이 쭉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평행이동 관련해서는 그냥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한 게 좀 더 나아 보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평행이동을 해봤자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거에서 x축 방향 A,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 시켜볼래? 그러면 y는 루트에 x 빼기 A 플러스 B니까 자, 요거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좋긴 하겠다. 자, 잘 봐봐. 어차피 뭐야, 정의역 자체는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거야?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변해? 치역은 y는 뭐야, 얘는 어차피 양수지. 그러면 뭐야, B부터 시작을 해갖고 Y 값은 적어도 B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왜? B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A랑 B가 둘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쭉쭉 이동을 시켜가지고 시작점이 어떻게 변했어? 시작점 자체가 0,0에서 이렇게 몇 콤마면 A, B로 시작이 됐겠다.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알맹이가 0으로 가는 시점 자체가 x의 시작점, 그 다음 0 넣었을 때 이게 쭉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게 y의 시작점. 그래서 이대로 쭉 올라가겠지. 그냥 이대로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겠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y는 b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정의역 치역이 방금 전에 얘기한 논리대로 그냥 그대로 쭉쭉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차함수 개형 생각하면서 이차함수 표준형 생각하면서 풀면 생각보다 많이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유형 3번부터 우리가 쭉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